그런데 사태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던 저 독버섯이 북상하고 있다는 거죠. 저 생강은 제주도에서 가져온 거란 말이죠. 요것만. 생강 모종에 붙어서 왔다. 그럼 그걸 살살살 한번 균사를 한번 볼까요? 그 네트가 20cm까지 내려간다는데요. 예. 어이구, 깊이 들어갔는데. 그죠? 봐봐요. 아, 이게 균근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 뿌리에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물기를 다 뽑아 먹으니까 장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이네. 예.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해를 끼치는 모양입니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봐봐. 어이구, 많은 여기. 제주도에서 가져온 생강 모종. 그 모종에 붙어온 흰 갈대 버섯의 포자들이 균사체로 뻗어가다 급기야는 생강을 죽게 만들고 그 피해가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 앞으로 저 버섯이 식용버섯으로서 상당히 맛이 있는 큰 갓버섯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 그 흰 갈대버섯이 많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중독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상한 제주의 독버섯. 어디론가 번질 것이 틀림없는데 경상북도 고령의 버섯 재배사에 이 독버섯, 흰 갈대 버섯이 무더기로 솟아올랐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농진청에 접수되었고 이제 독버섯에 관한 한 우리는 또 한 가지 걱정이 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독버섯 사고의 양상이 심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환자가 도시 한복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이 지났는데도 몹시 괴로워하시네요. 시기는 한창 무더운 8월 초. 오늘은 날것으로 많이 드셨대요. 되게 이게 귀한 거다 싶으셨는지 저기 날것으로 해가지고 소금장을 찍어서 드셨대는데 아, 토했어요, 많이. 한목에 싸고 토하고 막 그랬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색깔이 정상으로 안 보여요. 하얀 게 노랗게 보여요. 샛노랗게 보여요. 이분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으며 농진청에 급히 연락했답니다. 우선 어떤 장소에서 무슨 버섯을 따셨는지 알아봅니다. 다행입니다. 따기 전에 사진을 찍어 놓으셨군요. 검사 시간 1시간 정도 걸린다. 장소는 등산로와 유원지가 만나는 곳. 이 먹거리 해결을 위해서 주로 이제 산 주변에 살았던 농촌 사람들이나 산촌 사람들이 주로 이제 사고를 일으켰는데 지금은 그 사고 나는 그룹이 달라진 거죠. 도시민들, 등산객들 이런 사람으로. 그리고 훨씬 대형화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여럿이 같이 먹고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독버섯 경계의 경보는 깊은 산속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 발길 잦은 곳에서 더 요란하게 울린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아, 먹나. 세상에. 여기도 네. 흔적이 있잖아요. 어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맞아요. 그래. 아니, 어머니. 여기 많이 땄네. 야, 난 진짜 저거를 먹었다 무서워서 나는 딱 보는데. 맛있어 보이기는커녕 무섭기조차 한데 왜 따 드셨을까? 친구분들도 여럿 계셨답니다. 20년 등산 친구들이 한꺼번에 실수하신 거죠.
요즘엔 아예 버섯 도감 들고 다니면서 채집하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그림 찾는 수준으로 동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용버섯이 독버섯으로 또는 독버섯이 식용버섯으로 올라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버섯은 장소나 기후, 성장 과정에서 색깔이나 모양새가 다르기 때문에 도감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가야 먼저 칠 것 같은데. 배구공인 줄 알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버섯 찾아 산만리, 이 분야 최고의 베테랑 석순자 박사도 실물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 머리만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뭐 우주에서 뭐가 떨어진 것처럼 느끼죠. 더구나 하루 이틀 새에 다 피어오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은 괴물체로 생각하고 경찰청에 신고하기도 한다네요. 그러면 이 버섯을 식용화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볼 건가요? 지금 올해 이제 수집된 그 버섯으로부터 유전 자원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균 배양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공 재배하는 팀에다 넘겨줘야 되죠. 진짜 스펀지 닦으면 써본 거. 스펀지네, 스펀지. 스폰지 같은 저 포자들이 흰색이었을 때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식감이 좋겠죠. 만약 저 버섯이 재배사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면 우리 식탁에 재미있는 변화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배구공만한 댕구알 버섯이 우리 식탁에 오르려면 여러 가지 매우 까다롭고도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버섯의 포자를 관찰하려면 전자현미경을 사용합니다. 또 여러 가지 미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광학현미경도 동원되지요. 버섯 포자들을 하나하나 등장시키면 버섯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생명체인지 실감할 수 있지요. 이화철 씨는 가능한 한 유기농으로 감귤을 키우려고 합니다. 제초제 뿌리지 않고 저렇게 깎은 풀을 퇴비로 사용해서 그랬더니 두엄에서 버섯 군단이 무섭게 솟아오르더라. 왕송이 버섯. 이름처럼 씩씩하게 질풍노도의 기세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탐스럽고 게다가 식용할 수 있다니. 무게가 있으면 이렇게 저울에 딱 한번 올려보고. 어이구, 13kg 넘어갔다. 이거 주인이 먼저 먹고 내일 아침쯤에 아프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군사가. 농진청에서 달려온 버섯 전문가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동네 주민들도 한데 어울렸습니다. 안 넘어서 생각보다 맛있네. 뭐 오늘 먹은 사람들 무슨 돈을 내거나 하는 건 없지. 맛은 좋은데 그것이 걱정이에요. 저 버섯이 언제쯤이나 식탁 위에 올라올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배에 관한 한 세계 무대에서 그 수준을 꽤나 인정받고 있습니다.
웬만한 중소도시에도 버섯 전문 식당이 한두 곳은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은 아예 재배 상태의 버섯을 식당으로 옮겨와서 그날그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은 원래 봉지에 담겨있는 버섯을 사용했는데 아무래도 병재배 버섯이 더 신선하더라. 손님들도 향이 더 좋다고 한답니다. 지금 막 뜯어내는 게 노루궁뎅이 버섯.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재배사에서 기르고 있는 버섯은 약 20종류. 마지막으로 동치마초를 고명을 이쁘게 놓으시면 됩니다. 재배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일본에서도 버섯 전문 식당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데 이런 스타일의 샤브샤브가 진출한다면 환영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궁금했던 건 값을 좀 비싸게 받더라도 야생버섯 특별 요리를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데 이제 욕심은 나는데 저장성의 문제, 저장성, 신선도, 공급 문제, 이제 독성의 어떤 그 정확한 판단의 문제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생버섯은 일단 먹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재배버섯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우리는 왜 야생버섯을 못 잊어 할까요? 원시 채집시대의 추억이 언제까지나 유존되고 있는 걸까요? 버섯을 채집하러 갑니다. 맛있고 몸에 좋은 버섯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섯의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균류의 신비를 보다 더 깊이 연구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각 표면에 등황색 가시가 뾰족뾰족 솟아있는 게 여간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버섯은 그냥 바라만 보아도 좋습니다. 채집에 열중하다 보면 물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 막상 이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모기. 부채질 전담이 있어야 할 정도이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날벌레에게 온몸이 물어뜯기고 말지요. 회원들이 채집해온 버섯을 전시합니다. 이런 모임에서 국내 미기록종이 출연하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전 세계 처음으로 이름 붙이는 버섯도 나올 수 있지요. 균학회 채집회에는 멀리 알제리에서 귀한 손님 두 분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프리누스, maybe 인시그누스. 양송이 재배 기술을 배우러 농진청 초청으로 연수 교육차 왔답니다. 양송이 버섯을 프랑스에서 수입한다. 정치적으로 독립한 지는 55년이나 되는데 버섯은 아직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한국의 선진 재배 기술을 배워가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혹시 그 나라에선 독버섯 중독 사고 같은 거 안 일어나는가요? We have, I think, in my opinion, people harvest mushroom. They know, so we haven't incidents of poison mushrooms. But I'm sure we have many poison mushrooms. But no extent. No, not yet. 평범한 견해입니다만 우리가 귀담아 두어야 하겠죠. 확실하게 판명이 되지 않은 버섯은 절대 따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독 사고 전혀 없다. 버섯은 먹지 말아요. 이름 모르는 건 아무리 좋아도 먹지 말아요.